오늘 저희가 함께 또 대화를 통해서 그 샵에 좀 가까이 가게 될 텐데요. 자, 이제 첫 번째 강의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키워드 준비해 주시고요. 깜빡깜빡대기도 하고 그러시나요? 네. 박사님 마음에 드시는 대로 가셔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의 가진 자산 운용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게 69.8%, 70%라고 들었어요. 그 부동산 막 불패신화라고 여기는 일본 같은 국가도 45에서 50%대고 미국도 70% 수준에 대달하지 않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가계의 빚을 져가면서 70%의 자산 비중을 유지하는데 그 왜 그런지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왜 그렇게 부동산에 70%나 자산 비중을 투자하는지. 네, 이게 이제 왜 부동산에 우리 인생이 70%나 걸려 있느냐. 이게 참 느껴지는 참 깝깝한 일인데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걸 거예요. 말씀하시는 중에 다 들어있는 게 부동산 불패라고 하는 게 가장 클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제 아니 부동산이 떨어지는 법은 없을 거라고 하는 이런 의식들이 여태까지 굉장히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 한 칸은 어떤지 가지고 있으면 뭐가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가장 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동자산, 그러니까 동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이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얼마 안 됩니다. 한 20여 년?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나 펀딩이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갖게 된 게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사실 노후 복지에 대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거를 뭘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부동산이 제일 낫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부동산에 이렇게 묶여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죠?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으면 있을수록 그러니까 부동자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에 목을 매다가 그냥 묶여버린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좀 그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박사님?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점점 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자기 살던 집을 상속을 해준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그게 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집은 가지고 있는데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주택연금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맡기고 거기에서 연금을 타서 쓸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죽을 때까지 매월 얼마씩을 안정되게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기고 그래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부동산보다 다른 유동자산을 굴리는 것이 훨씬 더 이율이 높아진다 라는 인식이 확실하게 생길 때까지는 사실은 이제 많이 바뀌기는 어렵죠.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뭐 증권이나 주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위험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동산은 그래도 계속 오르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하는데, 이제 제가 이런 말은 드리면 안 되겠지만 이미 많이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폭락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여러 번 목격을 하시게 되면 생각이 또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여기에 뭐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키워드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냥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가 저와 비슷한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들 어려워하고 되게 다가가기 힘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질문을 드리면 왜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저희의 노후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생의 70%가 부동산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니요. 그거는 제가 현상을 얘기한 거고, 그게 꼭 좋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요새 보면은요, 뭐 물론 뭐 청년들이 워낙 아무리 벌어도 집 하나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기도 하지만, 요새 30대 분들이 결혼도 안 하고, 어떤 경우에는 결혼도 안 하고 자기 집에 묶여 있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쓰는 거,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거 이런 데다가 좀 더 투자하고 살겠다. 오히려 부동산을 좀 멀리하는 이런 현상도 한쪽은 생기고 있거든요. 그게 포기였을까요?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이 얘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부동산이라는 게 불가근 불가원입니다. 사실은. 너무 거기에 부동산에 맨날 이게 오를까 말까, 언제 사지, 언제 팔까, 뭐 이거 가지고 맨날 얘기하면 정말 솔직히는 좀 징그럽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아마 여러분들 누구나 만나서 특히 또래들 만나서 얘기하면 그 얘기가 굉장히 주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정상은 아니에요. 그게 정상적인 대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그거 싫다고 완전히 돌아가는 걸 모르고 살아서는 안 되고요. 그게 꼭 자기의 70% 재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뭐 딴 거를 잘 버는 사람은 부동산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그러니까 내가 전세를 들어가든 아니면 월세를 들어가든 아니면 내가 어디에 사업체 조그만 걸 차려가지고 어디에다가 가게라도 내려고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내가 적정하게 돈을 내고 있는 것인지, 적정하게 사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알아야죠. 근데 이제 어려워요. 근데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은 부딪히시고 깨지셔야 됩니다. 예전보다는 요새 굉장히 많은 걸 알려주는 사이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대신 일단 부딪혀보시고 여러 번 깨져보시면 알게 됩니다. 한두 번 깨지면 우리 이제 다 알게 됩니다. 야, 이거 무섭다. 자, 전공법을 택하실 건가요? 여기 봐, 피하실 건가요? 이거는 조금 뒤에다가 근데 이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통일 후 핫플. 이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핫플이 뭐야? 네, 핫플레이스의 줄임말이 핫플인데, 네. 이거 참 큰일 났네. 네. 오늘 제가 이러고 왔다가 부동산 무슨 뭐 재테크 저것만 해드리고 가는 거예요. 아까 이런 질문 드리면 씁쓸하다고 하긴 하셨지만, 그래도 너무 궁금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남북 관계가 너무 평화로워지고 있고, 거의 통일도 저는 거의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통일이 된 이후에, 핫플레이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투자가 많이 몰리고 그 지역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개발될지가 궁금합니다. 참 궁금하긴 합니다. 그죠? 우리 다 솔직하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북한의 존재 때문에 모든 사실은 개발의 라인이 동남 라인으로 가고 지금 이제 서남 라인 다 남쪽으로만 갔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막 달라질 겁니다. 달라질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은 북한 땅은 넘보지 마십시오. 오케이? 북한 땅은 넘보지 마시고요. 그럼 북한하고 여러 가지가 교류가 아직은 통일을 생각하기는 이르고 교류라든가 이런 게 일어난다는 게 뭐겠어요? 물자도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와서 뭐 관광도 하고 뭐 많이 다니고 이러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 저는 이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처럼 접경 지역에만 뭐가 많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예전하고 달라요, 좀. 이제는 이제 우리가 북한하고 연결을 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할 게 철도 아닙니까? 철도라고 하는 건 항상 거점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뭐 저기서 개성, 평양 이렇다면 우리는 이제 서울, 그 다음에 어디냐 이렇게 거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게 일어나겠느냐.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서해안 정도까지 제가 얘기할게요. 동해안보다는 서해안 쪽이 아무래도 우리가 중국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거점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눈독을 들이십시오. 그래도 되는 건가요? 네. 한 도시를, 한 지역을 핫플레이스로 만들다 보면 부동산 값이 올라서 원래 그곳에 거주하셨던 분들이 오르는 집값을 견디지 못하고 또 주변으로 많이 이렇게 이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핫플레이스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항상 따라오는 불평등의 문제인 것 같아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부동산의 여러 가지 뭐 단어들이 나오는 것 중에 요새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를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게 이제 원래는 영어로는 그러니까 아주 낙후된 어떤 공간을 어떤 동네에 새로 젠트리라고 하는 게 이제 일종의 옛날에 귀족이거든요. 양반들 귀족들이 들어와서 귀족처럼 다시 만든다. 그러니까 동네를 좀 괜찮은 동네로 만든다라는 뜻이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주택 때문에 들어왔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말씀하신 대로 주택값도 오르고 그다음에 거기에 오르는 건 다 무슨 브랜드 있는 거 다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임대료가 점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못 견디고 쫓겨나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임대료를 많이 안 내게끔 하면 됩니다. 논현시장에 어떤 꽤 유명한 셰프가 하는 여러 가지 가게들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정말 5,000원에서 시작해서 6,000원이었는데 6,000원이면은 기가 막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이게 우리 동네 자랑이야. 우리 동네는 아파트는 없지만 그런 가게들은 있어. 이러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최근에 작년 말에서 올해 초에 들어와서 19개 중에서 17개가 나갔어요. 딴 동네로. 그 나간 이유는 뭐냐? 임대료를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임대료를 너무 임대료를 많이 부르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 동네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법이 미비해요. 지금 이제 가령 이제 가령 서울의 몇 군데 지역에서는 일종의 협약을 맺었어요. 협약을 맺어서 어느 정도 이상은 올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를 협약을 맺었는데 아직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이거는 아직도 숙제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상법이나 또 국토부나 아니면 각 지자체에서도 고민을 하면서 좋은 방식을 못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우리 예전에만 하더라도 10년, 20년 정도가 아니라 몇십 년짜리 우리 외국에 가면은 100년짜리 넘은 가게들도 많잖아요. 그런 게 없어지면 사실은 이제 관광 자원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숙제로 남겨놓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상한 게 참 많아요. 제가 정말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만나면 다 같이. 나만 정말 이게 바본가? 이건 또 대학들이 욕을 먹어야 될 일인 게 제가 선생님의 라이프 디자인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요.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의 사전 분양국이라고 본 것 같거든요. 맞나요? 그 표현하면 정말 맞습니다.